낙제한 딸의 수상한 장학금. 이 장학금이 수상하다. 매우 수상해 보여요. 이 수상한 장학금, 어떤 장학금인지 상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2016년에서 2018년 학기가 꽤 많습니다. 6학기예요, 6학기. 2016년 여름학기, 가을학기, 17년 여름학기, 가을학기, 18년 여름학기, 가을학기. 2, 3은 6, 6학기 연속 매 학기 200만 원씩 상당히 큰 금액이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총액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령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나 보다. 의전되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그런데 살펴봤더니 장학금 수령 직전이 2015년 1학기 그리고 마지막 장학금을 수령한 2018년 2학기에 낙제했어요. 그래서 유급을 했다는 거예요. 낙제한 학생한테 장학금이 지급된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해당 장학금을 지도교수인 A 교수가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회에서 지급을 했는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요, 조 씨 포함해서 총 7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을 제외한 6명.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두 다 한 차례 여러 명이 나눠서 수령을 했다.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딸만 200만 원씩 6번 나홀로 수령을 한 거고 나머지는 다 균등하게 분배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뭔가 수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수상한 건 장학금을 지급한 이 A 교수가 상당히 좋은 자리로 영전을 했어요.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게 지난 6월이었다. 민정수석으로 재임 중이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가장 실세라고 볼 수 있는 민정수석 자리에 조국 후보자가 재임 중일 때 같은 당 민주당 소속인 오거돈 부산시장이 딱 임명을 해서 이거 혹시 고운 임명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딸 아들 갖고 계신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돌직구쇼 시청하고 계실 건데 오늘 새롭게 제기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바로 조국 후보자 딸의 이 수상한 장학금입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학창 시절에 뭐 학생회장도 하셨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장학금 많이 받으셨나요? 네, 저도 이 외부 장학금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교수님이 참 그래도 열심히 한다 해서 추천해갖고서는 외부 장학금을 받았던 기억을 가지면서 오늘 지금 조국 후보자가 하고 있는 얘기가 거기에 맞물려 있는 겁니다. 혹시 네. 장학금 받으셨을 때 학점이 어땠습니까? 낙제했습니까? 저는 학점이 꽤 좋았죠. 낙제하면 장학금 안 주죠? 낙제를 하는 이유로 너는 낙제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학금을 주는 거는 저는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면 경기대 학생회장 했으니까 네. 학생회장은 장학금이 나옵니다. 명예를 걸고 네. 낙제하면 장학금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학교에 있었던 때는 장학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열심히 학업에 일을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금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장학금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합니다만은 이렇게 너는 낙제를 하지 않도록 열심히 독려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낙제를 하면 돈을 주는구나.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모님이 50억 네. 원이 넘는다면서요, 재산이.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납득할 수 어려운 측면들이 있게 되는 건데요. 조국 후보자의 딸의 경우에는 총 6학기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200만 원씩 장학금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종류의 장학금이 지급이 돼야 마땅한 거잖아요. 예. 근데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받긴 받았는데 한 번 정도 받았고 금액도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받게 되는 200만 원이 아니라 한때는 150만 원, 100만 원 정도로 금액도 더 작았다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제일 많이 받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그 구호 자체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문구 자체가 많은 국민들에게 울림을 줬던 사실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 뉴스를 보고 있는 적어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나는 공정하게 장학금을 받기 위한 학교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장학금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정당하게 받았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이유로 받았다면 만약에 다른 학생들의 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사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 4,400만 원의 장학금이 총 7명의 학생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중에 거의 모든 가장 많은 비중이 사실은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집중돼 있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다른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던 청년들의 목소리가 표출됐던 게 2016년 그해 가을 바로 정유라 사건이었습니다. 최순실 정유라.
돈 없으면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했던 정유라의 SNS 글 한마디가 사실 많은 대학가에 있는 청년들의 마음들을 흔들기 시작했고요. 이 삼성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 말에 관한 지원들을 받게 됐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타라고 해서 탔는데요. 라고 하는 이야기만 늘어났고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 그 당시 대통령과 권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었던 최순실 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 명문대 이대도 결국에는 엄마 덕분에 들어간 거잖아요. 부정입학에 대한 판결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일 때문에 이화여대 교수님들은 이 구치소, 교도소에 이 수감됐던 모든 법적 판결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서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주어지게 된 장학금에는 정말 한결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냐 중요하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이유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자격도 안 되는 장학금을 받았다면 정의, 평등, 공정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몰아준 지도 교수의 해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A 지도 교수예요. 조 양이 학습량이 워낙 많아서 낙제를 하게 됐다. 학습량이 많아서 낙제하게 됐다? 글쎄요. 의존원 공부를 아예 포기하려 하길래 장학금 줄 테니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준 것이다. 만약에 이 교수의 해명이 맞다면 6학기 내내 장학금을 주면서 의존원 포기하지 마라 라고 독려를 한 상당히 친절한 지도 교수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친절한 지도 교수님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수상한 의혹, 활용 점정은 박정하 대변인, 이 장학금을 몰아줬던 지도 교수가 오거돈 시장에 의해서 영전했다면서요. 아시는 것처럼 그 작년에 다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산광역시장도 새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시장이 이제 그 당선이 되셨는데 단체에는 그 의료원이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산시 산하의 주요 기관장 대여섯 개 중에 하나의 아주 핵심적인 자리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 의료원장인데 이 교수가 부산 의료원장으로 지난 6월에 임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영전입니까? 당연히 영전이죠. 그러니까 그 부산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부산 의료원장으로 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의 뭐 지하철 공사, 개발 공사 등등등한 대여섯 군데의 아주 주요한 기관장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의대 교수님 뭐 돈이 없습니까? 뭐 제일 중요한 건 명예거든요. 명예인데 부산 의료원장이 된다는 건 부산의 전체 의료기관을 이끌어가면서 부산 의료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임명이 됐다는데 물론 실력이 있어서 될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의료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 많은 분 중에서 하필 저 교수님이 됐다는 거는 혹여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임명될 당시 조국 후보자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민정수석이었죠. 민정수석이니까 한간에 이런 일도 있지만은 일반 부처의 국장, 과장도 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미처 다 임명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장관들이 인사권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그런데 부산시 산하에 있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할 때는 내가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민정수석이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돌아가서 그럼 좀 전에 우리 김병민 박사 쭉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의전을 포기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장학금을 그동안 쭉 줬던 그 딸의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그분이 더 열심히 본인의 그 의료원장 임명을 위해서 운동을 했다면 당연히 조국 수석한테 부탁했을 흔적도 있으니까 이건 청문회 과정 중에서 다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붙일게요. 좀 전에 최순실 딸 정유라 얘기했지만 우리 국민들 그해 추운 겨울에 촛불 다 들면서 나와가지고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9월, 10월근에 축매지 역할을 하면서 우리 아들, 딸 열심히 공부하는데 쟤는 어떻게 특혜를 받아서 이대에 갔어라는 게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끌어와서 우리 부모님들 당황스럽게 만들었거든요. 돌아가서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면 똑같으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허탈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불공정, 비정의, 불평등의 종합세트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조국 후보자처럼 신고재산만 50억이 넘으면 사실은 나한테 장학금 준다고 해도 얘야 이거는 다른 어려운 애들이 있으니까 걔들한테 장학금 주시라고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너는 내가
학비 대줄게라고 했어야 하는 게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그 많은 SNS 글 올리면서 올렸던 거에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